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7월 23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목요일에 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박영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예,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바세의 신인규입니다. 예, 두 분 어제 그 짠 국밥을 드시던데 오늘 아침에 얼굴이 하나도 안 부으셨네요. 아, 그런가요? 예, 아침 아침 눈은 잘 안 운동하셨나? 보이는데. 아, 그래요? 눈이 좀 부은 것 같긴 한데. 국밥을 너무 맛있게 예. 드시더라고요. 국밥만 예. 먹은 것이 아니고 예. 저는 어제 이제 집에 갔더니 네. 아내분께서 네. 갑자기 곱창이 먹고 싶다라고 해서 곱창도 드셨나요? 소곱창을 또 먹었습니다. 혹시 그것도 삼구갈비인가요? 아, 그거는 삼구갈비는 아니었습니다. 아, 예. 네. 삼구갈비 저도 잘 먹거든요. 네. 아침에 일찍부터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주제가 많습니다. 뭐 늘 많은데요. 전당대회 앞두고 아마 제가 전당대회 취재한 이래로 가장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 말부터 민주당 출입을 했으니까 벌써 이제 14년 넘었죠. 횟수는 15년째인데 가장 많은 전당대회에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어서 뭐 여론조사가 여론조사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KSY가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는 뉴스토마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큰 흐름은 읽혀집니다.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말씀을 우리 지금 시청자들 구독자분들이 아직 접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뉴스토마토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전체 응답자 기준하고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을 기준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는 민주당 차기 당대표 1순위로 정청래 후보를 33.7% 꼽았고요. 김민석 후보를 22% 꼽았습니다. 동시에 이걸 꼭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산입되는 기준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이잖아요. 사실 이것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이긴 합니다.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 1순위를 뽑아달라고 물었더니 정청래 후보는 35%, 김민석 후보는 32.9%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중입니다. 흐름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계속 앞섰거든요. 이게 좀 그 뒤집어지는 흐름이 좀 읽혀지고요. 차기 당대표 1순위 이 전체 응답자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는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간격이 좀 넓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조금 이따 원인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을 한번 듣고 시작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가 이제 어제 나왔던 KSOI 조사고요. 예. 그리고 뉴스토마토 조사하고 사실은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매우 반색할 만한 그런 데이터이긴 합니다. 예. 근데 어제 KSOI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이번 뉴스토마토 조사도 또 그렇고 아까 우리 기자님이 잘 짚어주신 대로 민주당 지지층과 이 무당층의 그 조사 내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당연히 격차가 벌어지는 건 종합조사에서 가장 크게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 응답자요, 그죠? 네, 전체 응답자에서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일단 먼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압도적이네요.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총 300명을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31.3%가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고요. 김민석 후보는 4%, 송영길 후보는 7.5%예요. 이 전체 응답자에 있어서 전체 응답자 조사에 있어서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차이는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제 거의 압도적으로 요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를 밀어주고 있고요. 예. 조국혁신당은 40명이 1,005명 중에 40명이 들어가 있는데 표본은 굉장히 적은 편이네요. 그죠? 네, 예. 40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뭐 64.4%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고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 존재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좀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정치 성향 중에 진보예요. 예. 진보 지지자들 중에는 42.7%가 정청래, 김민석이 27.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타 정당에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해서 이 전체 유권자층에서 김민석과 정청래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예. 진보 지지층에서 정청래 후보를 더 많이 김민석보다 지지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김민석 후보 측에서 아마 주시를 해야 될 거예요. 예. 경계를 하고 왜 여기서 벌어졌는지 우리가 원인을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최근에 불거진 유 전 장관의 방송 출연이라든지 예. 검찰 개혁 특히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논란이 지난주와 이번 주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보층에서 일부 흔들린 부분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래서 더 강한 검찰 개혁을 원하는 진보 지지층의 경우에는 정청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국면인 건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한번 진단을 제대로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나요? 원인에 대해서 박영식 평론가 먼저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일단 예. 저는 이번 토마토 여론조사는 좀 아까 우리 박영식 앵커님이 설명해주신 그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 중에서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인 거.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진짜 민주상 경선에서는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지금은 높게 나오지만.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유의미한 건 이게 뉴스토마토가 지금 RDD 방식의 ARS로 조사를 그렇죠. 한 건데 응답률이 1.6%예요. 응답률을 제가 말씀. 이거는 뭐, 1.6% 예, 뭐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굉장히 그 표본에 대한 응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정확도는 좀 의심이 될 수밖에는 없다. 예. 그 부분은 먼저 좀 알고서 이 숫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음. 뭐 결국에는 이제 경향적으로 보면 민주당 내부,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지금 이게 선호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예. 송영길 후보랑 김민석 후보를 합쳐서 예.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 체제를 바꾸자라는 민심으로 본다면 이게 45% 나오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금 갈라지는 양상도 좀 잡히고 있죠 실제로. 근데 예, 이제 예, 정청래 예. 후보가 그럼 35%니까 45대 35로 사실은 정청래 대표 체제를 바꾸자라는 게 10%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답률이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예. 전 앞으로도 이 조사들이 좀 더 쏟아져 나올 텐데 좀 지켜볼 부분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경선이 시작이 되면 이제 합동 연설에는 한 번 했고 예. 이제 본 경선이 들어가면 이제 3명의 후보가 이제는 연설과 토론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아마 이 각이 나름대로 이제 잡힐 텐데 조금 더 그 전선을 보면서 또 여론의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작 단계라 뭐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약간의 비슷한 단계에서 이제 출발한다라는 예. 정도가 일단 현재로서는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 받고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까 박영식 평론가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원인을 짚은 대목이 있거든요. 이제 언론에서 해석하기로는 정청래 후보가 약자 프레임, 나는 낫겠다라는 약자 프레임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유시민 작가 참전, 뭐 참전이라는 표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보안 수사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를 밀어올린 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 어떤 이벤트가 좀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저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슈들이 다 하나하나 제 역할을 한 걸로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청래 후보가 아까 민주당과 무당층 기준으로는 35%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정청래 후보는 연임을 도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얼마를 득표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파리 전당대회 말씀하시는 60% 거죠? 이상 얻었죠 정청래 그렇죠. 대표가. 예, 예. 근데 그게 지금 반토막 났다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으로도 볼 수가 아니 왜냐면 있겠네요. 갖고 있었던 표인데 예, 그렇게 치면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고 프리미엄이 붙으면 원래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는 50% 이상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당시 여론조사도 굉장히 정청래 대표가 좋았습니다.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예. 그게 지금은 송영길, 김민석 송영길로 해서 아까 제가 두 후보를 더했을 때 예. 그러니까 선호투표를 반영해서 했을 때는 45대 35로 정청래 후보가 10%가 뒤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보안수사권이나 뭐 1인 1표나 뭐 여러 가지 유시민 전 장관의 그런 여론전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5%에 갇혀 있다는 것은 전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표면적으로는 해볼 만하다라고
비빌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좀 좋은 지표일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앞뒤로 보면 언론사에서 이제 각 캠프가 꾸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취재를 좀 열심히 하는데 정청래 캠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그렇겠죠. 신영신 네.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정청래 후보의 페이스북 보면은 알콩달콩. 예, 알콩달콩. 스카이콩.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4050에서도 정청래 흐름이다 이렇게 고무적이다. 오늘 아침에 올린 페이스북입니다. 제가 당을 구하고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저를 지켜달라. 뭐 이렇게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대통령을 지킨다라는 이야기도 거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방금 이 선호투표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선호투표제에서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만 기준으로 할게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2순위, 1순위가 아닙니다. 2순위를 물어봤는데 2순위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29.8%로 가장 많은 2순위예요. 예, 그 다음이 김민석 후보가 18.7%, 그 다음이 고민정 후보입니다. 고민정 후보가 12.3%, 정청래 후보가 7%, 김보미 후보 5%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위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미 이제 선호투표 다 아시겠지만 1등과 2등 일단 뽑아놓고 그 다음에 결선투표로 가지 않고 2순위를 뽑은 3등 후보의 표를 얹지 않습니까? 엎어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어디로 엎어줄 것인가를 보자면 만약에 3등을 하는 후보가 지금으로서는 송영길 후보가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영길 후보가 유력한 가운데 송영길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말씀드린 이 수치로도 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송영길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그렇죠. 2순위로 누구를 썼느냐가 이제 엎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기서는 이제 김민석, 정청래 두 분의 표가 이제 엎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3등을 한다는 전제하면. 그렇죠. 3등을 한다고 전제하면 그런 측면에서 요즘 선호투표제까지 고려를 하면 아까 박영식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꼭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여론조사는 아니고 접전으로 좀 봐야 하지 않겠나. 아니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호투표제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이제 단순 삽을 했을 때 45대 35라는 그렇죠. 점도 하나의 이슈지만 정청래 후보는 이번에 처음 출마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대표를 이미 했고 지난번에 박찬대 후보를 상대로는 60% 이상의 권리당원 지지를 어쨌든 대의원과 합쳐서 최종 득표를 60% 이상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당대표를 1년도 했고 연임 도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5%가 나온다는 건 정청래 후보를 찍었던 그 절반은 어디로 갔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35% 얻은 거를 가지고 뭐 추세가 좋다 해볼 만하다 지금 이렇게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그게 본인이 직전에 얻었던 표와 비교를 해보면 그 설명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오후 5시 반에 5시 30분에 예비경선 결과 발표합니다. 자 긴장하십시오. 이 영상 박제됩니다.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장 잘 안 되는데요? 다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다 맞출 것 같은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경선 결과를요? 당대표 3명 올라갈 분을 왜 못 맞춰요? 아니 그건 맞추죠. 최고위원까지 해야죠. 최고위원은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좀 보류하겠습니다. 최고위원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예측. 아니 제가 어제도 보니까 여기 우리 뷰리핑 고정 멤버인 JYP가 여기저기서 말씀하신 그 저기 이 최고위원에 누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 답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하고는 대동소이하긴 한데 약간 일부 차이도 있고 해서 좀 그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이게 전망이니까요. 전망이어도 근데 최고위원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예상이 잘 안 돼요. 생일 투표 논란도 있었고요. 뭐 그러면 최고위원 그러면 모두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유력한 사람 몇 명만 그러면 안전하게 예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세요, 빨리. 제가 지금 두 분 모셔놓고 이렇게 갑자기 수세적으로 변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냐면 왜 이유가 뭘까요? 그 예측이 좀 어려운 영역인 건 맞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최고위원은 2표씩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생일로 투표한다, 뭐 또 거기에 대한 뭐 대응책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 건데 사실 예상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올라갈 법한 후보들만 좀 나열을 하자면.
저는 그래도 현역 의원들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외에서 도전하시는 분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을 좀 하지만 예. 이게 실제 최고위원 지금은 이제 예비 경선이니까 이제 본선에 올라가는 8명을 추릴 때 그렇죠. 어쨌든 6분은 못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좀 선전을 할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보고 있고. 보통 3-3-2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네. 언론에서는. 말씀하세요.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말 좀 아낄게요. 이게 비율이 이거잖아요. 예. 건당 50, 중앙위 5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앞서 이제 우리 신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원외 인사, 그리고 청년 정치인, 예. 그리고 비례 국회의원 요 세 파트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중앙위 쪽을 본인이 얼마나 잘 포섭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현역 의원이 유리하죠. 원내 인사가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 원내 인사가 유리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친청계 인사 3명이 모두 다 들어갈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 이성윤 그리고 한민수 이 세 분이 모두 다 들어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이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아마 이 8명 커트라인 안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 최근에 나왔던 여러 어떤 언론 활동이나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조금 과도한 측면들이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를 김민석 후보가 언급했을 때도 갑자기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예. 이런 모습들이 이 권리당원들이나 중앙위원들 쪽에서 약간 중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예. 과도하거나 오버액션을 좋아하지 않는 무게감 있는 지도부를 원하는 분들은 이런 액션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표의 결집력이나 응집력이 친청계 인사들이 좋은 건 저도 알아요. 예. 인지도도 더 있죠. 근데 다만 권리당원 쪽이나 중앙위원들 쪽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은 이번 지도부는 무게감, 진중함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있다면 세 분을 전부 다 넣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하셨던 내용은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이 어제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면서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개입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뭐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당대표 후보직 사퇴 요구한 그거 말씀하신 그 네, 내용이죠. 맞아요. 예. 말씀 주신 김에 그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천지 논란 이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두 분 말씀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 이슈 넘어갈까요? 뭐 저는 사실 신천지 논란을 제기를 네. 하는 그 방식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결국 그 김민석 후보가 짚었던 것은 특정 어떤 대상을 거론한 것이 아니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만큼 아주 두려운 외부 세력의 개입, 특히 이미 우리가 앞서 국민의힘 사례를 확인했던 신천지나 통일교의 개입으로 인해서 네. 정당의 정치가 흔들리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치가 흔들리는 거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의식을 저는 거론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뭔가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저 사람이 누구와 유착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예방주사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어제 신천지 입장문을 보더라도 신천지 중에 민주당원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신천지 입장문을 보더라도 우리 개별적이라고 얘기했죠. 개별적인 예. 입당이 있다라고 이미 고백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민주당 내에는 이미 신천지 가입자가 있는 겁니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신천지가 국민의힘에서 했던 대로 조직적인 어떤 정당 선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이번에도 혹 기획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예방주사를 딱 맞춰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다. 그거는 사실 민주당에 있는 어떤 당직 선거 후보자들라도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아까 잠깐 언급 주셨습니다마는 당 대표 후보직을 사퇴해라. 이거는 좀 뜬금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나 더 얹어서 네. 질문을 드릴게요. 뭐냐면 김민석 후보 쪽 이야기를 좀 들어봐도 이게 신천지를 던진 것 자체가 잘못하면 이 전당대회를 네거티브 분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꺼냈을까? 선거 전략에서도 좀 미스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어느 특정 주장하는 후보에게 유불리에 따라서 그럼 유리하면 주장하고 불리하면 주장 안 해야 되는 이슈인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근본적으로 당연히 정당 민주주의 근간에 관한 문제니까 저는 사실은요 제가 1인 1표제 갈 때 이런 유사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여러 차례. 왜냐하면 1인 1표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장치 브레이크 없이 그냥 열어버렸을 때 사실은 유튜브 주권주의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 안에는 특정 종교단체나 어떤 일정 뭉터기 표들을 갖고 있는 조직적인 표들이 들어와서 당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 그 안전장치를 그럼 만들고 해라. 이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듣지 않고 예. 그냥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부결 났는데도 또 밀어붙여가지고 예. 관철을 시킨 게 바로 1인 1표 주제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정청래 후보 시절에 후보가 대표인 시절에 했던 거기 때문에 사후 평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신천지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먹구름이 끼면 오늘 비가 오겠구나. 아마 오늘도 우산 챙겨서 나가셔야 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우산을 챙기거든요. 그럼 이 먹구름이 뭐냐? 첫 번째, 신천지가 국민의힘만 작업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낙연 후보가 대선 경선을 붙었을 때 3차 경선 그 수도권 서울과 경험적 추론이 있다는 수도권에서 거죠? 갑자기 튀는 그 결과가 예. 나와서 그때도 종교단체 유착설이 하나 나왔고요. 예. 그리고 지난 1년간 민주당의 기저에서 특히 호남 지역 중심으로 유령 당원이니 가짜 당원 얘기가 무지막지하게 돌아다녔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들이 돌아다니다가 1인 1표 제도라고 하는 안전장치 없이 문을 열어버리니까 이게 결합이 돼서 이번 경선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맞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저는 함께 이제 이중당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짜 이제 당원, 가짜 이중당적 이런 종교단체 어차피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전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후보가 하셔야 될 일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네. 거기에 따른 이제 근거들을 좀 대시는 건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뭐 예. 그거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차차 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면 될 일이고 예. 저도 제일 의아한 반응은 박영시 앵커님하고 똑같은 게 우리가 이제 도둑이 있다고 저기 소리 쳤단 말입니다. 네. 도둑이야라고 이제 소리를 쳤는데 갑자기 도둑이야라고 외친 사람을 내보내자는 거예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신천지 문제를 지적하고 소위 말해서 문호 개방을 급진적으로 했을 때 거기서 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지금 사퇴하라 그러잖아요. 이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럼 같이 신천지 문제는 고민하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머리맡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예. 지금 기저에서는 그런 여론들이 막 들끓고 있는데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김민석 후보가 사퇴라고 나오는 거는 아니 지금 신천지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 문제 제기를 한 김민석 후보가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친청계를 표방하는 그 세 분의 최고위원 후보들의 어제 그 문제 제기는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야라고 외친 사람, 제보자와 신고자를 오히려 입틀막하고 집에서 내보내겠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차라리 신천지 쪽에서 그런 입장이 나와서 뭐 김민석 후보 사퇴해라 이렇게 나오면은 뭐 신천지니까 그렇게 얘기하겠다라는 이해가 되지만 신천지랑 별로 연관도 없어 보이는 최고위원 세 분이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김민석 후보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방향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한번 앞으로 예. 토론을 통해서 왜 이분들이 이런 입장 내는지도 예. 한번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거 저는 전략적인 좀 입장인 희한해요, 것 이거는. 같기도 하고요. 예, 예. 그 신천지 관련해 가지고는 경계할 포인트는 있으니까 이거는 얘기하고 가는 게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압축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예, 다음 주제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예.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네, 특히 매체력이 좀 되는 뭐 유튜버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이제 그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김민석 후보의 반대편에서 있는 뭐 다른 후보, 뭐 여기서 얘기하는 뭐 정청래 후보라고 얘기한다면 정청래 후보가 뭐 예를 들어 뭐 특정 어떤 종교 세력과 유착이 되어 있다, 유착설 내지는 뭐 유령 당원을 뭐 정청래 후보 측에서 가입을 시킬 거다, 뭐 그런 유령 당원설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거는 좋은데 제기할 수 있죠, 의심을 할 수 있죠. 근데 의심을 하는 게 만약에 타 권리 당원들이나 타 후보 지지층들에게 이런 뉴미디어의 뭐 댓글창이라든지 커뮤니티 등등 SNS에서 공격적으로 드러나 버리면 너 신천지지? 너 유령당원이지? 이런 식으로 드러나 버리면 그거에 대한 비토 정서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안티 김민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를 찍지 않을 명분을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를 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죠. 근데 근거가 있다라는 식으로 일단 제기한 쪽에서 근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해주는 건 좋지만 타 후보를 비방하는 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제 중도 성향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권리당원들은 그런 장면들을 보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후보의 동정론에 또 표를 주게 되고 한편으로는 안티 김민석을 하게 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여론들을 좀 잘 관리를 할 필요는 있죠. 그 제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 비방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자제하는 게 네. 맞는 것도 같습니다. 전당대회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이끌려면 그 말씀도 좀 드리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네. 하도록 흥이 하겠습니다. 나죠. 3,000분이 벌써 넘게 보고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